가장 첫 화면인 에픽게임즈 런처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에픽게임즈 런처를 다운로드 받아야만 이제 어니얼 엔진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픽게임즈 런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토어도 있고 라이브러리,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넣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런처인 것이죠. 저희는 언리얼 엔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가게 되면은 새 소식,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떠오르고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샘플, 마켓플레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후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바로 라이브러리로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로 가게 되면은 엔진, 설치되어 있는 엔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에픽게임즈 런처를 처음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엔진 버전을 추가해서 이렇게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거도 가능하고요. 즉, 언리얼 엔진을 버전별로 매니지먼트하고 밑에 보면은 내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 프로젝트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픽게임즈 런처에서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이제 5.4.3 버전인데 아무래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하지만 5.0 이상 버전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보다 추후에 상위 버전으로 업데이트 받아도 제가 설명드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 버전으로는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실행했던 프로젝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누르게 됩니다.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런처는 이제 내려가고 언리얼 엔진이 시작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엔진 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언리얼 에디터 화면입니다. 이제 언리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최근 프로젝트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게임, 영화, TV, 라이브 이벤트, 건축, 정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임 보면은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려보기, 기본, 그리고 AR, 증강현실이죠. VR, 가상현실.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영어 쪽으로 가면은 빔 프로젝트 열 수 있다, 버추얼 프로덕션. 우리가 실시간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 시각화. 이런 템플릿을 제공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 시각화를 할 때 어느 정도 세팅 값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굳이 다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3인칭 시점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시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측에 설명이 있어요. 3인칭 템플릿은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프로젝트 디폴트, 블루프린트, C++.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은 C++를 통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블루프린트 성능이 매우 좋아져가지고 특히 5.0 버전부터는 매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블루프린트를 선택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추후에 해당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타겟 플랫폼, 데스크탑이냐 모바일. 기본적으로 작업을 데스크탑에서 하고 그럼 보는 것도 다 데스크탑에서 볼 거니까 일단 데스크탑을 선택하고 추후에 빌드 할 때나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퀄리티 프리셋도 맥시멈이냐 여러 가지 스케일 값을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맥시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용 컨텐츠 선택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자라든지 매테리얼 몇 가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시작용 컨텐츠를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은 프로젝트 위치
해당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폴더를 눌러서 어느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고, 참고로 이 언리얼 엔진은 그 하드디스크 SSD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걸 권장을 해요. HDD는 그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회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SSD는 전자칩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빠르고 기본적으로 용량은 최소 50기가에서 뭐 100기가 정도는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일단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페이스 설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 언리얼 엔진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많이 그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론 최종적인 결과 퀄리티는 동일하지만 작업하는 퀄리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사양의 컴퓨터 사양을 요하는 그러한 엔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 시작하면은 첫 번째 보이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보여질 텐데요. 가장 크게 보이는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 뷰포트라고 부릅니다. 뷰포트 화면이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리얼 엔진 5.0 버전 이상부터는 지금 보시는 딱 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좀 더 작업하기에는 그렇게 편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좀 더 다른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창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가 있죠. 선택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컨텐츠 브라우저를 꺼내 놓습니다. 아무래도 좀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으로 또 가서 액터 배치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어떻게 보면은 언리얼 엔진 4 버전에서 익숙한 화면이고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작업하기 좀 더 편하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본인이 익숙해져서 이런 컨텐츠 브라우저는 필요에 따라서 꺼냈다 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은 좀 더 밑에 컨텐츠 쪽이 너무 커서 좀 줄이겠습니다. 썸네일 크기를 작음으로 바꿔줘서 지금 제가 작은 화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일단 가운데 뷰포트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게임을 실제로 구현하고 이런 컨텐츠들 구현하고 여러 가지 액터들 지금 보시는 것들 다 액터라고 부르는데요. 언리얼에서는 액터들을 배치하고 디자인하고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화면 캔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캔버스를 보는 그런 화면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WASD 우리 게임할 때 사용하는 거죠.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WASD를 누르면 W는 앞으로, S는 후진, A는 좌측, D는 우측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Alt 혹은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돌려볼 수도 있지만 언리얼 엔진은 마치 게임을 실제로 내가 내비게이션 하듯이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WASD를 눌러서 이렇게 실제로 해당하는 액터들 앞에 가서 작업을 하고 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WASD 그 키보드에서 WASD 말고 QE가 있어요. E를 누르면은 수직으로 상승, Q를 누르면은 수직으로 하강이에요. 그래서 작업할 때 매우 편해요. 웬만한 3D 툴보다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해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훨씬 쉬울 거예요. WASD, Q, R 이렇게 이동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액터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좀 더 가까이 가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RGB죠. RGB가 있죠. 빨간색은 X축, 그리고 그린은 Y축, 그리고 블루는 Z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3D 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얘를 이제 언리얼에서도 기즈모라고 부릅니다. 기즈모. 그래서 X축 잡고서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스크롤 하면은 이동, 그리고 Y축 이동, 그리고 Z축을 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보면은 이 뷰포트에서 맨 왼쪽 선택 툴은 그냥 선택만 되고 이 뷰포트에서 특별한 작업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단축키 키보드 Q를 누르면 선택 툴이고, 그리고 이제 기즈모가 나타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툴, 이거는 이제 키보드에서 W 누르면은 셀렉션 툴 Q를 눌렀다가 W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회전 누를 수 있는데 단축키 2예요. 이 키를 누르면은 회전, X축으로 회전, 그리고 Y축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Z 혹은 코맨드 Z를 누르면 실행 취소죠. Z축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스케일, 키보드에서는 R이에요. R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3D 툴에서 늘 사용하듯이 스케일, S축으로 좀 더 축소를 해서 봐야겠네요. 자, X축으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Y축으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Z축으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까이 가볼게요. X하고 Z축 사이를 선택을 하면은 두 개가 노란색이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늘려주면은 두 개 축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스케일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Y하고 Z축 사이를 선택을 하고 하면은 동일하게 두 개 축만 스케일 값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동일 비율로 확대하고 축소, 스케일 값을 변형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3D 툴과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셀렉션, 이동, 그리고 로테이션, 그리고 스케일, 이거는 키보드에서 특별한 단축키를 누른 상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QWER 이를 자유롭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아까 그냥 움직일 때도 똑같이 QWER을 사용하고 ASD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방향 전환, 공간을 내비게이션 하는 거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QWER을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의 속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살짝 툭툭툭 끊겨 있죠. 단계별로 마치 진행이 되듯이. 그리고 로테이션 값도 지금 보시다시피 10씩 이렇게 로테이션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은 그 스냅 기능이에요. 언리얼 엔진에서 공간을 배치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할 때 스냅 기능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위치에 내가 달라붙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스냅 기능을 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스냅 기능을 꺼볼게요. 끄면은 부드럽게 움직이죠. 특정한 위치에 스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치나 이동 간격에 스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확한 위치에 내가 놔야겠다라고 할 때는 좀 한계가 있죠. 이렇게 제 생각에 딱 정확히 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확대해서 가까이 가보면은 지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스냅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냅을 키면은 아무래도 10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스케일 값을 변형했기 때문에 두 개 정확하게 스냅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전을 할 때도 회전 스냅을 끄게 되면은
끄고 들어가면은 부드럽게 움직이죠. 각도가. 정확하게 제가 90도 놓겠다라고 하면은 좀 쉽지 않아요. 이동을 시키면서 9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맞지 않죠. 하지만 스냅 기능을 켜고 제가 회전을 준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90도에서 딱 놓고 바로 90도 그리고 이동에서도 스냅을 들어가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좀 더 편리하게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스냅에 보면은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제가 만약에 100으로 했다 그러면은 110 스냅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씩 움직인다. 500씩 500씩 크게 움직이죠. 반대로 1씩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거의 부드럽게 움직이죠. 디테일하게 1씩 움직일 수가 있고 기본 디포트 값은 10씩 움직인다. 회전도 동일하게 내가 얼만큼씩 스냅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90도씩 하겠다라고 하면은 회전을 선택을 하고 90도 무조건 90도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10도씩이냐 90도씩이냐 스냅을 켰다 껐다 하면서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돈다거나 혹은 스냅이 들어가서 반대로 90도를 정확하게 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들, 액터들을 자유롭게 내비게이션 하면서 선택하고 이동시키고 회전하고 스케일 변형시키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냅 기능을 켜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보시면서 공간을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뷰포트에서 보면은 원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원근 뷰예요. 그런데 원근을 딱 누르게 되면 상단 뷰 누르게 되면 상단 지금 보시다시피 상단에서 마치 도면을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점을 우리가 이동을 해서 위에서 봤을 때 마치 건축 도면들 보듯이 어느 정도 위치점을 잡아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하단 밑에서 본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보는 것도 동일하게 그때에서 같이 공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때 사용을 많이 해요. 나머지 부분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는 원근이 편하겠죠. 원근감 있게 작업을 해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멀리서 보고 있다가 제가 이 파란색 큐브를 선택을 해요.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F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다른데 제가 뭐 작업을 하러 다른 곳에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어느 쪽으로 이동을 가까이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되게 공간이 작은데 많이 공간이 너무 클 경우에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큐브 쪽 가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서 F 누르면 바로 해당하는 벡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벡터를 바로바로 이동을 해서 작업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뷰포트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나머지 부분도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포트 우측 보면은 아웃라이너라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프로젝트 열었던 서드퍼스 맵이 가장 상단에 있고요. 하이어라키가 블록, 그 안에 블록들,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이 안에는 창이 좀 작은데요. 좀 더 늘려보면은, 플레이어 스타트, 여기 있죠. 이렇게 뷰포트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액터들을 하이어라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텍스트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폴더로 정리를 해서 라이트, 데일라이트, 여러 가지 그런 스카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다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실린더 F를 누르면은 해당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무엇인지 모를 때는 누르면은 F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플레이어, 그리고 라이트 쪽에서 보면은 디렉셔널 라이트 하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하이어라키, 물론 화면에서 찍고서 F키를 눌러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축소를 해가지고 한참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도 찾아서 누르면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아웃라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디테일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윈도우라고 할 수 있고, 보시면 선택하면은 당연히 해당하는 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바로 우측에서 디테일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트랜스폼 보면은 위치, 회전, 스케일 여러 가지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숫자가 써 있죠. 위치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X축하고 Y축, Z축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회전도 동일하게 여기서 동일하게 회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스케일 값도 동일하게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이동을 한다거나 위치를 바꾸면은 바로 트랜스폼에서 수치가 변경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숫자를 저희가 12로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서 해당하는 그 액터들의 위치나 회전 값이나 스케일 값을 바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 매우 중요하고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러한 윈도우고요. 창이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되돌아가기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은 초기값도 다 들어가요. 위치도 000, 그리고 회전도 0, 스케일 값도 1. 어디 갔는지 사라졌죠?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이 현재 뷰포트에서 000의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치점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스케일 값도 1로 하니까 바뀌었죠. 원래 좀 더 길쭉한 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창에는, 윈도우에는 다 이렇게 되돌아가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버튼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변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갔죠. 이렇게 변형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스태틱 메시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해서 그죠? 이런 것들 다 스태틱 메시라고 볼 수 있죠. 얘도 스태틱 메시. 그리고 밑에 이제 머터리얼은 이제 뭐 추후에도 배우겠지만 이제 재질이라든지 이런 색상 그런 것들을 반사 이런 구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피직스라든지 여러 가지 콜리전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보면서 계속 다 사용을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액터를 선택을 하고 트랜스폼에서 특정한 것을 변형시켜 준다거나 수치를 변형시켜 주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컨텐츠 브라우저는 현재 해당하는 프로젝트, 즉 지금 보시면은 그 뷰포트에 있는 것들이 우측에 아웃라이너의 하이어라키로 정리가 되어 있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디테일 화면에서 해당하는 액터의 속성 값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변형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컨텐츠 브라우저는 현재 프로젝트 안에, 뷰포트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브라우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체 올리고 컨텐츠, 엔진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열고, 뭐 캐릭터 안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매테리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이 콘텐츠 브라우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에셋이라고 통칭을 해요. 일반적으로 스태틱 메시, 머테리얼, 뭐 애니메이션 값, 그리고 블루프린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칭을 해서 에셋이다. 그래서 에셋을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브라우저다라고 볼 수 있고, 해당하는 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화면 안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놓으면은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게 되면은 우측 아웃라이너에 지금 현재 제가 끌어다 놓은 것들이 선택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우측 트랜스폼에서도 해당하는 이 캐릭터의 이제 값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회전값을 주니까 우측에서 회전값이 변형이 됐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브라우저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가져와서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에셋들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전체를 다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레벨을 저장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에셋인 거죠. 에셋을 관리하거나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해당하는 그 콘텐츠 브라우저는 이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에 동일한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 특별한 뭐 FBX 모델링이라든지 머티리얼 같은 걸 넣으면은 해당하는 폴더에 바로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라이브러리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액터 배치 창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특별한 액터나 캐릭터들을 끌어다가 놓고 포인트 라이트 끌어다 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보면은 아웃라이너는 뷰포트 안에 있는 해당하는 레벨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이라키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 콘텐츠 브라우저는 우리가 생성한 프로젝트 안에서 저희가 소스들을 다양한 에셋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 액터 배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의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조명도 있고, 여기 큐브 모양, 쉐이프인데 도형들이죠. 큐브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스케일도 조정을 하고, 로테이션 값도 적용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끌어다가 놓고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원뿔 이런 것들도 놓고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면은 우측 아웃라이너에 지금 계속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당하는 것도 선택하면 지금 보셨죠?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액터들 우클릭하고 하면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해서 뭐 한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굳이 한글로 하게 되면은 가끔 오류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엔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한글하고 영문하고 호환이 잘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호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적도 있고 오류가 뜨는 적도 있어서 웬만하면 영문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뭐 굳이 한글로 쳐야겠다. 제가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느리죠. 이렇게 설정을 한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글로 하면은 아무래도 영문 다음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삭제를 하거나,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은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되고, 혹은 화면에서 바로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해서 삭제하기 눌러도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액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것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리얼 엔진의 약간 장점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지금 그림자도 생성이 됐죠. 이런 것들을 별도 세팅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다 놓고 바로 세팅 값을 변경을 해서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벡터 배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렇게 벡터 캐릭터 폰 있는 이렇게 상태로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안 나왔네요. 해당하는 액터들, 만약에 뭐 저희가 큐브다 라고 했을 경우에 큐브 치면은 큐브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글 버전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건 영문으로 쳐야 되고 어떤 거는 한글로 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면 대부분 조명이 아니라 라이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조명을 사용한다 그럼 라이트 그러면은 라이트와 관련된 것들, 아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검색해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은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하는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뷰포트 위쪽에 보면 초록 색깔 플레이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3인칭 시점에 캐릭터가 나오고 게임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화면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로 스크롤 통해서 지금 공간을 들어보고 있고, WASD, W 전진, S 후진, A 왼쪽, D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게임하듯이 실제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바꾼 이 트랜스폼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해당하는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실제 게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치했던 그런 캐릭터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작업을 하고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캐릭터 움직일 때 이는 반응을 하게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점프를 눌러서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이제 ESC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캐릭터가 있던, 우리가 3지 기점에 캐릭터가 있던 그 위치에서 멈추게 되는데요. 지금은 플레이어가 해당하는 위치에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에 기본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 밑에 보면은 모두 저장이 있습니다. 모두 저장을 누르면은 현재 변형됐거나 제가 넣었던 것들을 저장해서 선택 저장 누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화면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특정 시간에 한 번씩 저장을 합니다라고 뜨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언리얼 엔진은 너무나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난다거나 이렇게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틈틈이 보시면서 습관적으로 모두 저장을 눌러서, 지금은 이제 눌러도 반응이 없죠. 변형된 게 없으니까 제가 특정한 것들을 이렇게 지웠다. 지우면은 이제 모두 저장 누르면은 이제 지운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특정한 것들만 선택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지웠지만 이 화면에서 없애지 않겠다라는 것들, 그런 걸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는 까지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터 배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큐브를 선택을 하고 큐브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서 좀 더 다르게 좀 얇게 만들고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보고 F를 눌러서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액터를 배치를 하고 배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난 상태에서 또 다른 이 동일한 크기의 그런 박스를 또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Alt, 키보드 옵션, 그러니까 맥에서는 옵션이고 윈도우에서는 Alt죠. 누른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가지고 끌게 되면은 복사. 다른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하고 동일하죠. Alt나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복사하고 높이를 바꾼다거나, Alt를 누르고 이동시켜서 위치를 바꾸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을 시킬 때도 만약에 제가 Shift를 누르고 여러 개를 선택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세 개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할 때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이동을 시키고 있는 화면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액터죠. 액터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뷰포트에 있는 그 시점도 바뀌게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고정 시점에서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같이 시점도 같이 동일하게 이동을 시켜서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눌러서 복사하고 복사한 상태에서 이제 또 옵션 Alt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면은 시점이 같이 이동이 되고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바로 즉시 우리가 디자인했던 환경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놓고 좀 떨어지죠. 네,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작업하면서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약간 두 개 사이에 어설프게 껴있으니까 점프 아닌 점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간격을 너무 띄었구나 라고 한다면은 다시 ESC 해서 나가고 간격을 약간 좁혀주거나 넓혀줄 수가 있는 거죠. 좁혀준다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사이에 있어도 자동적으로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바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얘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반응을 안 하네요. 점프를 해서 이동을 시키고 반응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을 디자인할 때 어떠한 거리가 맞는지를 보려면은 바로바로 플레이 해보면서 적합하구나, 점프할 수 있는 위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작업을 어느 화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도 플레이 누르면은 계속 이 화면으로 나오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플레이어가 고정된 위치, 즉 지금 현재 게임 플레이어 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얘를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위로 위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위에서 떨어져 내리듯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플레이어 위치를 우리가 시작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여기 있죠. 얘를 만약에 그 아웃라이너에서는 혹은 뷰포트에서 딜리트를 해서 지워졌다 라고 하면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플레이어 스타트가 있죠. 얘를 끌어다가 놓으면은 바로 해당하는 플레이어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액터에서. 기본 세팅이 다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디자인하고 플레이할 때 지금은 3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바로바로 해당하는 시작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지웠을 경우에 또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플레이어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보통 얘도 우클릭을 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름 변경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다수의 플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동일한 이름을 갖는 게 좋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플레이어 스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 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뷰포트 여러 가지가 있죠. 독립형 게임. 만약에 독립형 게임을 선택을 했다.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다른 별도의
마치 우리가 게임을 선택해서 플레이하듯이, 그러니까 설치해서 플레이하듯이라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게임 창처럼 보여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진짜 게임을 실제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작업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좀 왔다 갔다 하기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은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보면은 시뮬레이트가 있는데, 얘는 지금 저희가 카메라 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화면을 시뮬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화면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작업하는 화면처럼, 작업하는 화면처럼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 화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작업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화면이든 어떤 각도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계속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시뮬레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업할 때는 이제 선택된 뷰포트에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위치를 이동하고 플레이 해보고 변형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기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표면에 스냅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큐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다른 벡터들과 겹쳐지는 상태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바닥에다가 어느 위치가 바닥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우클릭을 하면은 이제 스냅 기능이 있어요. 스냅 기능이 바닥에 스냅. 예. 키보드에서 엔드키를 치면은 바닥에 바로 나오는데 얘를 딱 눌러주면은 바닥에 바로 달라붙게 됩니다. 저희가 플레이어 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위로 올려놨었죠. 얘 같은 경우에도 우클릭을 해서 스냅 그리고 바닥에 스냅 하면은 바로 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 스타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동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다른 액터들과 겹쳐지는 그런 거를 이렇게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닥에 스냅, 표면에 스냅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뷰포트에서 표면에 스냅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자, 여기서 제가 가운데 부분을 잡고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표면에 스냅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기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른 액터와 마주치게 되면은 이렇게 표면에 스냅하는 거. 근데 이제 기준점이 얘는 이제 기즈모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기즈모가 아래에 있는 하나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얘는 기즈모가 아래에 있네요. 얘를 선택을 하고 표면에 스냅 선택이 된 상태를 확인하고 움직여주면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바닥을 움직일 때는 바닥에 스냅되고 옆으로 옮겨간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벽 쪽으로 밀면은 벽에 또 스냅이 돼요. 벽에 달라붙는 거죠. 즉 무조건 바닥에 스냅이 아니라 얘 같은 기능은 특정한 그런 표면, 달라붙는 표면에 무조건 스냅을 시키는 거예요. 정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오브젝트들을 쌓아서 올린다거나 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벽에도 붙여놓고 얘도 한번 움직여볼까요? 그리고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의 스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편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그런 방향은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틈틈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사용해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손에 익히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 기본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지워보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스타트 컨텐츠가 있어요. 스타트 컨텐츠는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 안에서 제가 스타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았었죠, 처음에. 혹시라도 해당 폴더가 없는 분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추가, 그리고 위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것도 제가 틈틈이 설명을 해드리고요. 피처 또는 콘텐츠 팩 추가가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초반에 우리가 프로젝트 처음에 열 때 나왔던 설정들이 있는데 1인칭, 3인칭, 탑다운 여러 가지도 있어요. 1인칭 같은 경우 3인칭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미 3인칭이 있으니까 1인칭을 추가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시작용 컨텐츠를 클릭해서 프로젝트에 추가. 우린 이미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스타터 컨텐츠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스타터 컨텐츠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컨텐츠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랍스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체도 있고 이렇게 풀도 있고 의자 그런 가구들 긴 의자도 있고 문도 이렇게 바로바로 넣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인터페이스 하면서 계속 봤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머티리얼이 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드가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은 머티리얼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보면은 볼 수 있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머티리얼이 최적화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과 가까운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케일도 키울 수가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테이블 위에도 바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장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해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림자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스타터 컨텐츠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키텍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문을 넣을 수 있는 것들, 창문 넣을 수 있는 것들, 원형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놓고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머터리얼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 머터리얼이 적용되어 있죠. 스타트 컨텐츠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머터리얼들이 다 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머터리얼 안에는 텍스처 아래 폴더에 있네요. 텍스처 하나의 머터리얼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3개의 텍스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텍스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입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재질을 넓힐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형태도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머티리얼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완성된 머티리얼은 끌어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되죠. 물론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감이 좀 다르죠.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언제든지 적용이 되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는 거는 좀 반사 얘가 좀 반사가 되겠구나. 좀 반사가 되는 재질로 되어서 단순한 그러한 바닥면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가 재질감, 현실감 있는 그런 형태로 매트리얼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매트리얼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스타터 컨텐츠에서 보면은 파티클 이펙트는 우리가 뭐 3D 툴 시네마4D라든지 블렌더 3D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파티클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과 같은 실시간성이 있는 그러한 툴에서는 이 파티클이 기본적으로 단순히 영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이 가능한 유저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제어가 가능한 상태의 파티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3D 툴에서도 제어가 가능하지만 실시간성은 아니죠.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단순 영상하고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게임 엔진, 그런 엔진에서는, 그래픽 엔진에서는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제어가 가능한데, 이렇게 스타터 컨텐츠에서도 단순히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해보면서 위치도 변경을 해보고, 파티 같은 경우에 스케일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있기는 하지만, 스케일 값을 바꾼다고 해서 스태틱 메시지처럼 단순히 형태가 이렇게 스케일감이 커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활동 범위, 반경이 넓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스케일 값을 키운다라는 개념보다는 활동 범위를 키운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타터 콘텐츠를 좀 더 이것저것 활용을 해서 초반에는 한번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고 해보면서,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레벨 디자인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다 레벨 디자인이다 라고 부르거든요. 언리얼에서는. 그래서, 레벨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남은 부분이 꽤 있어요. 인터페이스에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